오늘은 2차 전지를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L소리 매수 단가가 들어와요. 우리가 60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은요. 2180 수준입니다. 연초 1월 4일 날 단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N솔은. 그러면 그거부터 35, 여기는 박인세일 영역 같아요. 60만 원 아니더라도 내년도까지는 또 실적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상에 또 대로를 놓고 갔거든요. 이게 롱숏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310 갖고 딱 보면 얘는 이제 죽였어요. 이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이번 2320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구나. 이거 행사가격 갖고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 칩셋 미드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시스템 소부장이 이제 발동을 걸겠구나. 거기서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전략을 쓰고요. 그런데 320은 오늘 어려울까요? 아침까지가 결제될 뻔하다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320은 저항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10시 반에 제가 이제 푸시 5배 가고 그래서 콜이 이게 317.5 행사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사보자라고 하고 전략을 짜 봤습니다. 실전에서. 네. 얘가 또 얼마나 움직였나 보세요. 여기 320짜리는 0. 여기 딱 보시면 0.2가 1.4니까 7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고요. 얘는 0.5짜리가 3.2니까 6배 정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변동이 이렇게 몇백 프로씩 나오면요. 장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얘기했죠. 변동이 뭐 어디서 300, 어디서 500 나오면 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동만 주는 장이고 여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는 에너지니까 그 플러스 에너지 종목을 압축해서 잘 찾아내는 건데 이게 선수들 영역이지 일반들이 어떻게 찾아내겠냐. 눈이 해서 전번에 엑셀 갖고 그 체크해드린 게 건설, 건자재나 이런 쪽, 이런 것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수급에서 들어오는데 일주일 딱 보면 그냥 사우디 내음주 하신 분이 히림도 상한가,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 11,000원에서 17,000원. 단기간에 70% 일주일 동안요. 네. 이런 그렇게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완전히 더 최저가로 죽여버리는 종목이 대부분들 의료기기, 바이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앞으로 제가 뭐 갖고 판단하자고 그랬죠? 하방은 315. 이거 오늘 상방은 317.5. 상방은 317.5. 예. 언제까지? 요거는 만길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요 둘에서 317.5를 넘나갖고 이게 넘으려고 그러면요. 이 317.5가 지지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물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코스피 200이 베이시스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요새 1.5에서 2.0까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딱 보면 이게 317.85대 얘는 316.4 이걸로 결제되거든요. 코스피 200 인덱스 바스켓이 얘로 결제돼야 돼요. 그러면 317.5가 만약에 결제되려면 여기에 317.5 이상의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317호를 0.99에 사세요. 1.0이에요. 한 계약 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1.0이니까 곱하기 25만 원 해야 돼요. 한 계약이 25만 원, 100만 원 사면 4계약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0.99를 사서 수익이 내려면 내 산 단가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17.5만 가면 나는 손해예요. 결제 안 될 수도 있고 손해. 0.99가 310조 딱 지면 이거 0.02나 3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이거 다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318.5 이상 가야 돼요. 내가 산 단가 이상 플러스 시켜서 가져야 돼요. 그럼 318.5면 지금에서 2 내지 3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2 내지 3포인트 올리면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2,300
2380에서 2390이 와야 돼요. 그럼 이게 30포인트 에너지라면 20개 종목의 삼성전자는 얼마 올라가야 되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대충 가능해요. 그게 오차는 나겠지만 이게 내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사 선물이 아까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62로 돌아서고는 있네요. 그러면 야간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죠. 야간 선물이 지금 318을 넘어 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317.5 이상에서 땡겨야 돼요. 오늘은 나스닥이 올랐는데 시가가 고가가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야간 시장이 310.5를 깨서 316이나 15 가면 아침부터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야간 시장에서 다행스럽게 돌려갖고 318.5나 오늘장의 고점 부근까지만 가주면 내일 심리가 어떻게 돼요? 시초가가 편안하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스켓을 형성하는데 매수 에너지가 배팅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도움을 주면 아침에 확 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결정 누가 해요? 이런 행사가 꼬리 변동성의 200개 종목의 바스켓이 어느 건 롱이고 어느 건 숏하는 거 이런 데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훈련 동안 매일 캡처 떠서 사진 찍어 놓으세요. 어떻게 사진 찍냐면 오늘 고점일 때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20개만 사진. 그때 미결제 약정 수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매매 주체별 동향 요 몇 가지 세네 가지 사진만 찍어도 시간 단위당 딱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뺐다 올리는 에너지인지 계속 원웨이로 가는 건지 죽이는 건지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끔찍한 건 3년 이를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시가 상위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에 이용되는 말일 뿐이다. 네. 우리가 계속 어떤 때는 2차 전지를 계속 죽이고 어느 거를 올리고 이 롱숏이 방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롱숏의 방향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전체 시장이 10조 규모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아직도 뭐 7조. 그러면 이 영향이 더 커요. 이 영향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물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저 외가에 있는 소외주들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엮인 반대 매매가 그냥 그대로 하종가나 20% 그냥 밑바닥이 없으니까요. 받치지도 못하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새 장을 오히려 더 끔찍한 장 같아요. 꼬리 변동성에 소외주들이 완전히 툼에 나와갖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거의 그 멘붕 상태를 만들어 버릴까? 대표님, 파생 시장에서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 대응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짜가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 역으로 잡아야 돼요. 오히려 네. 수직 급락하는 것들 있잖아요. tum에 나오는 왜 종목들이요? 투매 나오죠? 역전략으로. 그 거래량 없이 투매 나오는 거. 네. 그러면 어느 가격대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철장갑을 딱 끼고 우리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장은 떨어지는 칼날 잡아요. 1, 2, 3으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30% 빠졌어요. 이게 또 반토 50%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주, 그 다음에 추가 더 빠질 때 200주, 300주, 그럼 1000주, 2000주, 3000주. 이런 스타일로 떨어질 때 모아서 사서 갑자기 급등할 때 호재 나올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우디가 간 종목도 네. MOU 나오고 신문에 대문짝 나올 때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휘림도 마찬가지. 7,000원짜리가 10,000원 넘어가서 호재 현대건설하고 MOU 맺었대요. 사우디 사업 때려라. 코롱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때냐면 스마트팜 종목들이 상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네. 뭐 카타르나 사우디의 스마트 환경, 스마트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급등했던 사우디나
카타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 그 자리가 매도 자리인 거네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죠. 따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더 가려면 물이 다 더 들어와서 묻혀야 돼요. 그게 안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대형주라면 올라가는 건 분명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계속 안 되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이거라도 복구하자라는 심리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포모 현상에 따라붙는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부입자 걸리거나 막 급등해서 급락시키거나 변동이 이게 타짜 종목들이지 일반적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매매하다가는 다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오히려 역으로 해라. 저는 계속 그 테마주들은 역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네옴시티 관련주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론 글로벌. 딱 5일 만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저는 또 12,000원, 13,000원 그대로 원위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맥이 딱 그게 거래량 격감하면요. 올라간 거 고점에서 30에서 40% 그냥 빠져요. 또 냅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또 예를 들어서 코론 글로벌 갔죠? 그러면 다음 뭐 SY든 아니면 도하 엔지니어이든 사우디에서 여러 가지 또 한중에 120에서 밑에 있는 게 허다거든요. 그런 걸로 이동해서 또 땡겨버리면 또 이런 게 30에서 50씩 돌아가면서 순서는 교체되고 전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아이디어 하나 준다면 저는 이제 그 지금 또 박살나 있는 섹터가 그 중국 관련된 소비주나 그 카지노주. 제가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쪽은 전 11월 달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 만날 때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일단 만나잖아요. 네. 지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죠. 아니, 거기선 뭘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이 바닥 부티그 그거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또. 그냥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 관련 소비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주가가 거의 50에서 최저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이 9,000원, 10,000원이에요. 네. 13,000, 4,000원 쉽거든요. 올라와서 이야 이제 또 그럼 분석해서 또 시진핑 가까이 만나고 뭐 거기서 뭐 터져서 중국 뭐 또 이제 갈등 구조가 아니라 뭔가 또 해서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하고 땡겨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시면 계실 거예요. 거기다 엎어버릴 것 같아요. 또. 추세 상승은 아니고 재료가 나오면 또 재료 소멸로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뭐예요? 재료 이벤트가 있는 걸 이용하는 순환장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끌개가 없는 거는 있지도 않는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삼성 밸류체인의 장비주들 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까지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소비주들. 거기에서는 뭐 단체 관광 여행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주도 있을 거고, 또 요번에 또 오래간만에 또 중국이 미국 농업 관련 비료나 이런 걸 산다고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화해의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 또 먹자, 농업, 비료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이런 게 30에서 50은 그동안 다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럼 거래 잠깐 붙어갖고 하면 코오롱 글로벌이나 데모나 히딩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여요. 그럼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미리 생각하고 길목지키기를 하는 전략 외에는 지금 선택될 안이 11월 중순에 CPI 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5. 네. 유가는 70불단.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 이 하마스도 이제는 약간 요새는 그쪽 뉴스가 소강 상태 아닙니까? 뭐 전면전 확산되면 어떡하는 난리 쳤는데 일주일 싹 지나가니까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지상전이 오히려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그쵸. 들고요. 예. 근데 그 전쟁의 양상이 또 하루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아직까지 10년짜리 국채나 유가나 이런 것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는 얘기는 큰 그림을 그려갖고 한 곳만 움직이듯이 플랜을 안 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언제쯤 짤까요? 그냥 헤지펀드 이런 꼬리 변동성이 아니라 11월
전 CPI 결과 발표 이후로 14일 찍겠습니다. CPI가 12월 달 연준위의 금리 동결 그래서 이제 중단 선언으로 가는 건지 네. 또 불안해가 만들어 12월 달도 또 들어 그럼 금년 연말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동성 주고 종목만 계속 돌리는 거죠. 이게 내년 연초까지 갈 건지가 11월 14일 CPI 그때쯤 되면 이제 뭐라 할까요? 그때쯤 딱 맞춰서 그 정상회담이 그 14, 그 타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뭔가 우리 대형주가 이제 연말장이 좀 있습니까? 요번에 바닥 찍고 그래도 뭐 2,500이라도 갑니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11월 14일 중순 같아요. 예. 전 그때까지는 끌게 테마가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역배열의 121선 밑에서 찌글거리는 종목들만 찾아서 그것도 참 샘플링을 찾아요. 빅데이터로. 그러면 그것도 한 200개 정도 나와요. 거기서 물 들어오는 거 들어갈래. 새롭게 들어갈 자금이 없는 분들은 혹시 지금 주식 비중이 100%로 차 있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옳습니까, 대표님? 그분은 11월 중순까지도 아니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할 일 없으세요. 그냥 뭐 내동 매매도 아니고 추가 매수도 아니고. 지금 확률이 예. 간단히 얘기해서 손절해갖고 딴 거 가서 또 손절합니다. 그냥 웅덩이 파인데 네. 반토막 이상 되셨어요. 그럼 폭탄이 거기서 또 떨어지지. 잘 안 돼. 확률이 다른 데 가면 또 거기 또 폭탄 떨어진다고요. 그냥 가만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5G가 그런 파동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50에 70% 올라요. 그 3년 동안 빠진 게. 오를 때 내 산단가도 아직 높더라도 거기서 30으로 50 팔아갖고 물량이라도 늘려라. 그것도 바닥에서 한 50% 이상 올랐을 때 그게 언제인지는 시장한테 물어라. 그게 한 달이나 연말 안에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 없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 보면 화병 납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일 보세요. 다른 일. 그냥 산에 가시거나 그 주식시장을 띄엄띄엄 보는 훈련을 하시. 그래갖고 언제 하냐. 종합주가지수가 한 2,600 왔대. 삼성전자 7만 원. 그때 내 주가는 어떤가 열어보세요. 그때 뭔가 그때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것도 또 있을 거고 네. 그 사이에 지금보다는 조금 이게 위에 있네. 그러면 그때 조절을 그때나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은 2,300대에서는 조절의 구간도 늦으셨습니다. 뭘 지금 조절해요.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률적으로 이동의 리스크는 확률이 실패 어때요? 확률이 더 높다. 거의 7, 80%는 또 짱돌 맞습니다. 이거 3번 짱돌 맞죠? 재기 네. 불능입니다. 재기 불능이세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자동으로 아웃되세요. 재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괜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고민되는 게 저런 분은 기회 안 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스탁론을 썼거나 레버리지 일으켜서 신용을 일으키신 예. 분은 이게 시장이 잔인해요. 요번에도 느꼈지만 신용 썼거나 레버리지 킨 그런 부티크 이런 것들이 선수들도 다 죽여놓고 가거든요. 그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견디면 기회를 주는데 네. 이 신용 레버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래서 신용 부분은 여유가 되시면 현금으로 메꿔놓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